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깊숙이 개입하려고 하는 트럼프. 그래서 벙커버스터 폭탄을 맞을래? 아니면 항복할래?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제가 백지 항복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니까 어제 어떤 숫골 같은 사람들이 그 백지 항복은 핵폐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백지 항복이 아니라 핵폐기 수순이다는데 지금 이란의 신정체제에서 그야말로 황제이자 대통령인 하메네이가 핵을 폐기한다고 미국에 약속하는 자체가 권력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요 결국은 백지 항복이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핵 폐기와 백지 항복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란이 그렇게 반미적이라서 미국 대사관도 없는 이란이 이스라엘의 보스인 미국에 대해서 핵 폐기하겠습니다. 개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협상을 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요 하메네이 신정 이슬람 체제의 종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미국 보고 협상을 하자. 미국이 최후 통첩을 하고 이란이 협상을 하자. 오늘 뭐 EU하고 협상을 하고 오만의 이란 사절단이 왔다. 외교장관이 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거는요. 지금 미국의 개입을 막고 또 이스라엘의 공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이란의 일종의 이중적인 술책이지. 이란이 실질적으로 지금 장기전을 각오하고 시간을 끌면서 지금 버티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란은 지금 자기 영공을 방어할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잠자리처럼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날아다니면서 지금 이란의 주요 시설을 폭격을 합니다. 자, 이란은 지금 유일하게 이스라엘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게 항공 자원이 아니라 미사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한 절반은 비축해야 돼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왜? 지금 미국이 벙커부스터 폭탄을 갖다가 농축 우라늄 그 시설로 추정되는 포로드 산악 지역에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란을 갖다가 날리려고 할 때 이란은 지금 중동 전역에 있는 4만여 명의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때도 결국은 미사일로 미국 선박이나 항공기 등을 공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총 한 2,000개 있던 미사일 중에 최소한 1,000개는 남겨둬야 돼요. 그럼 지금까지 이란이 쓴 미사일이 한 400개 이상은 썼어요. 그래서 지금 가용 가능한 미사일이 절반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첫날은 300개 때리다가 그 두 번째 날은 100개 때리다가 그 뒤로는 하루에 30개, 10개 정도만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란만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지금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지금 하루에 한 6천억씩 쓰는 이 방공 요격망을 가동하고 있는데 한 열흘 더 지속되면 방공 요격 미사일이 다 바닥이 난다. 그래서 쌍방간에 공격하고 방어하는 능력이 무력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전투기가 테헤란이나 이란 내 주요 핵시설들을 계속 폭격하고 어제도 테헤란 외곽의 중수로 시설을 공격을 했지만은 그런 이스라엘의 전투기 폭격만으로 네탄야후가 이야기하는 실질적인 이란의 핵 제거가 되겠느냐?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크 전 이스라엘 총리도요, 실제로 지금 네탄야후의 공격 목표가 모호하다. 자, 하메네이 신정체제를 쫓아내는 것은 불가능할 거다. 그렇다고 이란의 핵 개발을 완전히 저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차라리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걸리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솔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군사 지정학 전문가들도 실제로 이란을 이 정권 교체시키는 것, 그래서 하메네이 신정체제를 붕괴시키고 반체제 인사들이 이란을 장악해서 민주화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란이 지금 너무 오랫동안 신정체제가 유지되면서 그 신정체제를 떠받치는 성군 정치가 북한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하메네이가 제거된다 하더라도 결국 군부가 이란을 갖다가 점령해서 또 군부끼리 싸움이 벌어져서 이란이 과거에 지금 2차 대전 직전에 만주처럼요 여러 개 군벌들이 서로 다스리는 그런 산악 속에 예멘이나 또
아프가니스탄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지. 이란이 이번에 완전히 붕괴되어서 이스라엘에 적대적이지 않고 미국에도 적대적이지 않은 민주주의 국가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능한 목표가 핵시설을 완전히 기술적으로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파괴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 손으로 힘이 붙이니까 이번에 가 있는 트럼프에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화를 해서 막판에 일격을 먹여달라. 그래서 트럼프가 와서 큰소리 치면서 백지 항복이냐 벙커 부스트 맞을래 양자택일해라 했는데 지금 그 뒤로 트럼프가 또 꼬랑지를 살짝 내리고 있어요. 말로는 군부가 다 준비됐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최종 명령만 내리면 대기 상태에서 날아가서 끝난다. 모든 세팅이 갖춰져 있다 하면서도 한 2주간 지켜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2주일까요? 이란이 스스로 항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를 엿보는 거죠. 근데 이란은 시간을 끌고 그리고 당분간 휴전을 해서 자신들이 그간에 엉망이 되어버린 실제로 이란의 군사력이 저렇게 처참한 수준인 줄은 사람들이 몰랐어요. 이스라엘도 처음 알았을 거예요. 미국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란이 중동의 명주라는 군사 강국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니까 무기가 제대로 작동 안 하고 방공망도 제대로 작동 안 하고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발사대도 파괴돼 버리고 그래서 이란 상공에 방공망이 없이 요격될 걱정이 하나도 없이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날아다니는 상황이 되고 이란의 미사일이 이스라엘에 떨어져도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깼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에 치명적인 타격들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정말로 이 B2 폭격기에 GBU-57이라는 벙커 부스터를 실어가지고 가서 한 100m 지하에 지금 핵 우라늄 농축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자신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지금 이란이 그 농축 시설을 일부 옮겼을 것이고 또 미국이 폭격을 한다 하더라도 지하 100m 밑에 있을 걸로 추정되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라는 거에 장담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또 B2가요 저공 비용을 해야 가능할 건데 지금 다른 폭격기들이 거론되지 않는 것은 B-52 폭격기나 B-1B 폭격기나 B-1A 폭격기 같은 걸로는 지금 격추당하지 않고 저공에서 정확하게 이 벙커 부스터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이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공으로 날다가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저공인가 하면 높은 데서 떨어뜨리다가는 정확하게 목표 지점에 낙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과거에요. 미국이 폭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57을 아프가니스탄에서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떨어지니까 핵폭탄 버섯구름처럼 구름이 크게 있고 했지만은 실제로 미국이 그 무기를 써도 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들을 소탕하지 못했습니다. 크게 타격을 입히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폭탄의 위력이 세다고 해서 그 폭탄이 정확한 적합 지역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정확하게 상대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가? 아니면 몇 번의 이 폭탄 투하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다가 미국의 B2 폭격기가 격추라도 되면 어떻게 될 건가? 또 설사 미국이 지금 이란의 농축 우라늄 시설을 파괴했다 하더라도 미국이 벙커 부스터를 썼을 때 이란은 적과 이라크 그리고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 등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할 거는 그건 이란이 어제 벌써 경고했어요. 우리한테 미국이 폭탄을 떨어뜨리면 당신 나라에 있는 미군 군사 시설은 우리가 공격할 거니까 그때 섭섭하게 생각하지만 하고 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미군의 군사 시설이 공격받고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미군의 전함이 공격을 받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미군 사상자가 발생한다 칩시다. 그러면 미국이 어쩔 수 없이 또 이란에 개입되게 될 거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전쟁의 주 당사자가 이스라엘이 뒤로 빠지고 미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요 점령할 수도 없고 항복받을 수도 없는 이란에 대해서 끝없이 지금 공군으로 폭격하고 해군이 포를 쏘고
뭐 이렇게 가야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싸움이 시작되면 아마 이란은 미국에 대한 테러를 기획하겠죠. 자, 그래서 미국에 또 테러가 났다. 그러면 점점 더 보복 공격으로 가게 될 거고 결국은 미국의 지상군이 진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미국의 지금 마가 진영의 베넌이나 또 칼슨 같은 사람이 왜 이 이란 전쟁에 개입하냐. 그건 이스라엘과 이란에 간의 문제다. 우리가 거기에 개입할 이유가 없고 그런데 개입해서 국민의 세금이나 소중한 인명을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마가의 정신 아니냐. 근데 트럼프가 왜 그러냐. 이러니까 트럼프가 또 셀조롱해서 그들을 SNS에 공격도 했어요. 그런데 어제 테드 크루즈라고 공화당의 이 상원 의원한테 터크 칼슨이 자신의 팟캐스트에서요. 당신 이란 인구가 얼마인 줄 아느냐니까 모른대서요. 그럼 이란 인구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란을 공격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게 지금 미국의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always 치킨 아웃. 즉 트럼프는 처음에는 큰 소리 쳤다가 끝에는 치킨 런. 닭이 도망가듯 도망을 간다. 그게 타코라고 부르잖아요. 트럼프 없는 한 잔씩 따가지고 타코. 트럼프가 이번에도 타코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전쟁의 지금 모함은 이란의 체제 붕괴를 가져오고 이란 지도자를 변경하고 이란 내부에 지금 시민 봉기를 유발하겠다라는 이스라엘의 목표. 그러면서 이제 핵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목표예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항복해서 스스로 지금 핵을 폐기하라. 뭐 안에 너그 체제가 어떤가 그건 우리 관여 안 하는데 핵만 폐기하면 된다. 지금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과연 미국이나 이스라엘 두 입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있느냐? 별로 없다는 겁니다. 즉 이란 체제도요. 북한하고 비슷합니다. 한 체제가요. 지금 6년간 계속되고 있어요. 1979년 이후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된 체제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국민들에 대한 사상 교육이나 감시 체제 시스템을 구축해 놨고 그래서 사실은 북한만큼 이란에서 반체제 운동을 하기가 어려운데 두어 차례 지금 봉기가 일어난 바가 있지만은 이번에 이란이 지금 주어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나 미국에 이스라엘에서 주어 터지고 있고 미국이 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란 사람들 중에 자, 미국 이스라엘 잘한다면서 들고 일어나서 자기 체제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이란 내부에 또 이란 외부에 존재하냐?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 독재국가 중에 가장 반체제 세력이 허약한 나라가 지금 이란일 거예요. 북한하고 비슷해요. 북한에도 지금 반체제 세력이 거의 없듯이 이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자체가 하다 보니까 욕심이 커져버렸고 트럼프는 이게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끼어들어서 결정타를 날려서 업적으로 하겠다고 달라붙었는데 둘 다 진행이 됨에 따라 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어떻게 끝낼 건가에 대한 답을 상실해버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란이 핵을 개발하겠다고 계속 비밀리에 추진하고요. 또 하메네이가 또 이란의 이 공화국 수비대 같은 저런 분정 조직이 살아서 계속 있는 한은 실질적으로 저 넓은 이란 땅덩어리에서 어디에 농축 우라늄 시설을 숨겨놨는지 또 어디에 원심 분리기 시설을 숨겨놨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때그때 다 파괴하는 것은요. 그럼 불가능하고 그래서 항상 시간을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가면서 언젠가 이란 체제가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번 전쟁의 정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도 초심을 상실했고 트럼프는 공연히 기어들어서 지금 내부도 시끄러워지고 군부 내에서도 저 폭격의 성산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메네이를 보고 네 어디 있는지 행적을 다한다. 이거 다 뻥에 불과하다는 이미 꽁꽁 숨었고 미국이나 이스라엘 실력으로 찾을 수 없게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들이 코너에 몰리면 잘하는 게 재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방 세계에 테러를 하고 호르무즈 홍해를 갖다가 봉쇄해서 가스, 오일 등 무역을 막고 중국 때문에 뭐 중국이 최대 수입처인데 못 막을 거다. 그런 개소리야. 이제 중국이요. 이번에 이란에 아무것도 안 도와주잖아요. 자, 이란은 러시아 많이 도와줬는데 러시아는 이란 안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이란이 지금 아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만도 러시아에 못한 처지가 됐구나. 그래서요, 이란이 그렇게 드론을 주고 미사일을 줬는데 어떻게 러시아가 우리한테 이러냐. 그래서 이란 입장은 결국 장기간의 싸움으로 보고 버티고 나가자. 자, 그러니까 버티면서 또 핵을 만들자. 지금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 자기 목표를 제대로 설정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란과 핵 협상을 하더라도 그 협상이 시간 끌기지 그 협상으로 이란의 핵을 파괴할 수 있겠어요? 북한하고요. 근 20년에 가까운 핵 협상을 벌였지만은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있었어요? 못 막았잖아요. 그냥 CVID라고 검증되는 되돌릴 수 없는 완벽한 비핵화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떠들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내심 판을 크게 벌렸는데 어디서 지금 문을 닫아야 될지 당황하고 있고 지금 미국 또한 공연히 개입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열었지만 내가 문은 제대로 못 닫을 거라 했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문을 못 닫고 있잖아요. 푸틴이요. 젤렌스키만 물러가면 곧바로 휴전하겠다. 지금 푸틴 또한요. 여러 가지 문제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혹시 푸틴이나 트럼프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홍해를 갖다가 후티 반군으로 이렇게 봉쇄시켜서 석유 가격이 130~140불 이상 올라가는 게 장기간 지속되면 거기서요. 미국의 셀가스 오일이나 러시아에 석유 팔아갖고 돈 벌려고 하는 게 본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지금 이스라엘, 미국의 이란 전쟁에 대한 목표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빨리 제정신 차려서 이란의 핵 개발을 지연시키는 쪽으로 정리하는 게 답이다는 겁니다. 자, 이란은 급할 것도 없고 또 뭐 이럴 것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싸우다 성전하다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는 자들한테 뭘 가지고 협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트럼프와 네탄야후가 깝깝해져 가고 있다. 처음부터요. 이란의 핵 개발을 적어도 한 5년, 10년 연기시키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래서 최대한 이란의 핵 시설들만 집중 포격하고 또 그 관련자들을 죽이는 데만 집중했더라면 지금쯤 이스라엘이 얼추 목표의 90%를 달성했다면서 마무리 짓는 수순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세상에 다 욕심이 강하면 이게 마무리가 안 되는 법입니다.